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1월 1일 신년이 밝았습니다. 2025년도에도 이제 우리가 좀 행복한 또 한 해를 보내야 될 텐데, 일단 뭐 비교적으로 조금 가까운 시일 내에 좀 안 좋은 소식도 여러 가지 들리고, 이제 국내 이제 여러 가지 좀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좀 일어났었는데, 2025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좀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고,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온 나라의 이제 국민들이 좀 좋은 모습으로 또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커버 드릴 때는 정확하게 이제 한 40에서 35만 원 요 사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35만 원 밸류를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 일단 키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거 주봉이에요. 키 포인트가 됐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옴으로써 이제 우리 계좌에는 아주 좋지 않은 파란불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30만 원 밑으로 내려간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부분에서의 악재는 다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 하락 구간에서 업황에 대한 하락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일어났었던 거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꺾임, 약간 요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주가가 25만 원 부근에 있는데, 정확히는 25만 원까지의 라운드 피겨를 유지를 하면서 2024년도를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신년이 되고 나서 25만 원을 또 깨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불가피해 보이는 차트 그림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25만 원 밸류까지 해쳐버린다고 한다면, 과거에도 보시다시피 2019년도 때도 25만 원이 저항을 맞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2021년도, 22년도 때도 지지를 맞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구간은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왔었던 이 낙폭 수준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락을 했었던 거는 너무나도 가파른 기울기죠. 그래서 지금 적절한 반등조차 나오지 않고 이렇게 줄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25년도 1월에는 1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기대감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특히나 증시가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이럴 때도 1월에 상승을 해줬었고, 그리고 2023년도 때도 1월에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1월에서도 상승을 해서 30만 원까지는 조금 들어와 주리라고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보실 때는 뭐 기술적인 것도 다 좋지만 일단은 근본적인 뭐 사업부 영위하는 부분에서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비교적 최근에 나왔었던 이 철강 금속 부분의 리포트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체크를 다 해왔는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이거는 2024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 철강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23년도 대비 22.6%나 증가한 1.1억 톤을 수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연간 수출이 기존 2016년대 이래 최고치인 1.1억 톤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유로는 중국 내수 부진,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중국 내수 부진, 특히나 건설용 강제, 부동산 주택 건설용 강제 수요 부진 때문에 밀어내기 식으로 이제 각 여러 가지 국가 쪽으로 수출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미국이나 유럽연합 혹은 뭐 기타 아시아 국가들 대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저렴한 거죠. 우리나라 철강이 한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중국 철강은 한 80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뭐 원자재 가격에 비용을 아껴야 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산 철강을 많이들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철강 같은 경우에 수입 규제가 비교적 덜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조금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조금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만 27건의 반덤핑 조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반덤핑 조사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봐봐요.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철강사들이 있고, 미국 철강사들, 일본 철강사들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으로 철강 수출하고 미국 수출하고 일본 수출하고 이렇게 다 해왔었어요. 근데 자국 철강사들이 이렇게 딱 비교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국산 철강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가격이 싸게 되니까 자국 내에 있는 철강사들의 영업이익을 훼손시키는 영향까지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명적으로 자국 철강사들에 대한 피해가 크다,
싶을 때는 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감으로써 그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간다 하면은 중국 쪽으로 이 철강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세울 수 있는 게 이 반덤핑 조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27건의 반덤핑 조사에 돌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제철에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이제 넣은 상태이고요. 아직 뭐 판결은 안 났는데 일단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좀 더 보시면 반덤핑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이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의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중국의 본격적인 수출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덤핑 조사가 인정이 됐을 때 본격적인 수출 감소는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5년도 하반기부터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철강에 대한 그 내수 활성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철강사들의 영업이익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하는 거는 언제가 되겠어요? 2026년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홀딩스 보실 거면은 2026년까지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중국 철강 제품별 유통 가격 추이도 조금 보게 되면은 특히나 2020년도부터 21년도 때 가파른 성장을 보여줬었죠. 이때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이나 막 가격이 올라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때 포스코도 영업이익 수준이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뭐 열연, 호판, 냉연, 철근 이런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철강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이제 가격 상승에 동반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2021년 때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도 요즘 뭐 재무 엄청 개선되고 그런 부분에서 칭찬을 많이 들었었죠. 그 다음에 가격은 좀 하락하긴 했지만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2차전지에 대한 밸류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유통 가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 레벨을 다시 좀 잡아가고 있고 여기서 안정화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때는 코로나 특수 때문에 사실 철강제에 대한 가격이 조금 올라온 거는 사회적으로 특히나 이제 미국발로의 양적 완화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한번 펌핑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철강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약간 요런 수준으로 증가를 하지 이렇게 급격하게 빡 뛰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철강이 바닥을 잡고 나서 다시 천천히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좀 목도를 해야 될 것 같고 5,500 위안까지는 어느 정도 레벨을 유지하면서 올려주면은 이때 포스코도 다시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26년까지 봐야 된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 있는 부동산이 뭐 2025년도에 급격하게 살아난다거나 이런 전망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반덤핑 조사가 속기 판결이 나고 나서 이제 중국에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내수나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생겼을 때 실제로 이게 매출로 찍히면서 이제 판매량이 늘어났을 때의 주가 받는 걸 조금 기대할 수 있겠다. 그거는 20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26년도 때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25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우리가 25년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를 기대하는 수순을 밟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는 거는 알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돌려주고 나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년이 밝고 나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사업 부분에서 얘기를 꺼내봤는데 2025년 올해 본격적으로 포스코가 바닥을 잘 다지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봄직하다고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포스코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요 뒤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2025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정보만 듣고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그만 보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나는 포스코홀딩스 이외에 뭐 나는 추가로 물탈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규로 매수해보고 싶은 그런 자금을 마련해둔 게 있는데 어디에 한번 잠깐 타고 올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근거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만약에 납득이 되신다면은 여기는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제가 하나증권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올려준 내년 1월 증시 캘린더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좀 같이 살펴보면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제가 지난주 영상부터 조금 강조를 드렸었던 이벤트인데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걸로 날짜가 아예 픽스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로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제가 딱 시나리오를 짜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정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에 주가가 막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12월 26일 출시인데 그 전에 종목들이 바닥에서 60에서 70%씩은 다 땡겨두고 개봉한 당일, 요 날이거든요. 요 당일에 주가가 개 박살 나버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제일 뻔하고 하기 쉬운 게 일정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로 주가가 가겠냐? 네, 근데 가요, 이게. 제가 주식을 7년가량 하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일정이지만 그냥 일정 임박해오면 한두 명씩 이렇게 사다가 갑자기 너나 할 것 없이 사는 이 현상이 7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일정주는 안 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일정 다 끝나는 이런 고점에서만 사지 말고 그 전주에 사서 묵혀두면은 저번에 오징어 게임 마냥 한 50% 정도는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해. 근데 이번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왜 해야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자, 그 전주에 뭐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CES 있죠. 그 다음에 3전 4분기 분기 실적 발표 있죠. 자,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 있습니다. 큼직한 이벤트들이 3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 세 가지에 눈 돌리느라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이 3일에는 조금 덜 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다 지나가면은 며칠이에요? 10일이죠. 10일 금요일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때 뭐 하려고 할까요? 큰 일정 다 빠져나갔습니까? 앞에 있는 세 개, 이 큰 일정 다 빠져나갔으니까 다음 일정 찾으려고 할 건데 딱 보니까 다음 주에 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 있네? 하면서 관련주 막 찾아보면서 매수하면은 급등이 나오겠죠. 자, 특히나 이때는 장마감 할 시간이 될수록 급등 나올 확률이 큽니다. 왜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때 팔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월요일 장 시작할 때 팔고 나오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주제는 총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는 트럼프고요. 두 번째는 AI고요. 세 번째는 GLP-1이라는 비만약 소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AI를 선택합니다. 왜? 2025년 키워드 중에 약품과 AI를 연관짓는 시그널이 계속 포착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내년 바이오 VC,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비상장한 중소기업에 투자자금 대주고 지분을 얻는 뭐 그런 회사거든요. 여기서 현재 임상 이상이나 뭐 AI 신약을 발굴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제로 이 VC들은 리스크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화 가능성이랑 뭐 빅파마의 인수 확률이 높은 자산에 그런 경우에 치우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AI 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좀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다고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단기 투자,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징어 게임도 개봉 2주 전에 말씀드려서 관련 종목들 좋은 시세 올라간 것도 직접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슬슬 이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종목명은 방송에서 오픈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씨 여기까지 들었는데 안 말해주면은 내가 못하러 들었냐 싶으시겠지만 자, 저번처럼 똑같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받을 거예요. 방송에서 까버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괜찮다 라고만 하면 그냥 막 오를 줄 알고 매수하셔가지고 물리면 댓글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좋은 정보 열심히 찾아서 추려서 드리면 뭐합니까? 매번 이상하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이게 제가 영상에서 오픈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도 좋은 것들 여러분들 재미 좀 보라고 좋은 마음에서 심지어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떠다 먹여드리는데 가끔 밥숟가락 던지고 난장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이걸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장 선생이 짚어주는 대로 해볼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조사를 해서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요. 네이버 설문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요런 창이 하나 나올 텐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주식을 어려워하는 시기는 있습니다. 다음 스텝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멘토를 잘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 또한 매일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꾸준히 수익은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포스코홀딩스 특이사항에 대한 무료 알림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1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2025년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벤트 급등주 노리기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중복 체크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밑에 이제 회신 받으실 연락처 같은 것들도 이거는 오타 없이 이렇게 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포스코홀딩스 이외에도 조금 물려있는 종목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털어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아니면 뭐 장선생 잘한다, 뭐 응원 같은 글들, 그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밑에 있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제 회신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그런 뭐 비중이나 평단에 맞는 솔루션들을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연락이 조금 느리게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자 한정 100% 무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무료인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채널을 쭉쭉 성장을 시키는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만 채워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퍼드릴 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채널의 크기가 1만 명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